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이번 영상 무릎 관절과 관련한 네 번째 영상입니다. 역시 도움 말씀에 서울대병원 노두현 교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1, 2, 3편에 걸쳐서 무릎 관절염이란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 살펴봤는데요. 이제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치료법이 인공관절 수술인데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 인공관절 수술은 언제 이제 고려를 하냐면은 관절염의 단계가 1단계부터 4단계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네. 이제 4단계이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약이랑 주사, 운동 치료 이런 거를 3개월 이상 열심히 해도 네. 반응에 호전이 없어서 내가 무릎이 아파서 일상생활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하는 걸 고려를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럼 최후의 선택으로 수술을 고려를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대표적인 수술이라고 들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로봇을 활용한 수술도 실시가 된다고 하던데 어떤 수술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인공관절 수술을 설명을 드리면은 관절염이 이제 뭐 3단계를 거쳐 이제 4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무릎에 연골이 거의 없어지고요. 네. 뼈만 남는데요. 근데 그 뼈끼리 닿게 되면은 아까 뼈에는 이제 통증 그 감각신경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감각신경끼리 굉장히 이제 아프게 됩니다. 아리고 걷기도 어. 힘들고 그렇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뼈를 이제 잘라내고요. 저희가 잘라내고 그 부분을 쇠로 보통 이제 뭐 티타늄 합금이나 뭐 코발트 크롬 합금의 그런 특수한 이제 인체에 적용 가능한 쇠로 교체를 하고 그 사이를 이제 플라스틱을 넣어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얻게 되는 효과는 일단 통증이 많이 소실이 되고요. 원래 수술 전에 한 10점이 아팠다 치면은 보통 한 1점 정도로 이제 감소를 보통 합니다. 그리고 네. 걷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이상 이제 하루에 매일 걸을 수 있게 되는 정도의 기능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수술은 수술이 나온 지가 한 3~40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네. 저희가 3~40년간 환자를 분석하면서 이제 얻게 된 결론은 뭐냐면은 수술을 정확한 각도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리 모양을 최대한 뭐 반드시 피거나 혹은 환자 수술 전에 맞춰서 최대한 펴놓는 게 중요한 걸 알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 이런 네. 것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리가 많이 이제 수술 전에 휘어있던 환자들은 다리를 이런 식으로 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요 안쪽에 그 연부 조직들이 굉장히 수축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수술 중에 저희가 늘려놔가지고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이런 균형들이 최대한 맞을 때 또 환자들이 좋아하고 수명이 길다 이런 걸 알았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수술을 할 때 각도 1, 2도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1mm, 2mm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런 게 사람 눈으로 봤을 때 한 1, 2도 정도, 1, 2mm 정도는 조금의 오차가 이제 있게 마련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기술들, 뭐 내비게이션 기술이나 뭐 센서 기술, 로봇 기술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하는 게 요즘에 이제 다른 서양권이나 뭐 유럽에서 이제 그런 추세가 되겠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도입이 돼서 조금씩 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 교수님, 이렇게 수술 요법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있죠. 일단은 그 수술의 성적이 어떻냐면은 네. 저희가 100명을 수술을 하면은 잘 지내는 분이 90분 정도 되고요. 오, 굉장히 높네요. 예, 대부분의 굉장히 성공적이지만은 10분 정도는 전이랑 비슷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 뭐 그보다 더 소수 한두 명 정도는 더 아프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15년 쭉 관찰을 해보면은 15년 지났을 때 인공관절을 잘 쓰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고요. 네. 10명 중에 1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네. 재수술의 가장 큰 원인이 감염이고요. 그 인공관절 후에 세균이 무릎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세균이 들어가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수술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무릎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재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뼈 위에다가 뼈를 깎고 그 위에 이제 쇠를 올려놓는데 뼈는 상대적으로 쇠보다는 몰랑몰랑하고 쇠는 단단하지요. 그래서 그 사이 이제 접점에서 뼈가 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가 뼈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재수술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15년 지나면은 한 명, 10명 중에 1명 정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뭐 재수술을 피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그런 재수술 비율은 뭐 여러 가지 수술 기법이나
저희가 그런 원인들을 분석함으로 해서 아, 이런 걸 바꾸면은 조금 더 성적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데이터가 축적됨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더 줄어들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그런 수명이 더 늘어나고 인공관절의 수명이 더 늘어나고 기능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디자인도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네, 또 로봇 수술이 도입돼서 정교함의 측면에서도 또 기술이 더 발전할 테고요. 네. 맞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수술 치료법까지 살펴봤습니다. 4편의 영상에 걸쳐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의 노두현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